자, 컨쇼에서는 현재 컨쇼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이브에서 입시나 교육에 관련된 거 궁금한 거 물어보시죠. 그런데 라이브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해결하고자 컨쇼에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 지금 QR코드와 링크 주소가 있는데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컨쇼 애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새 창이 열리면서 이 링크 주소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클릭한 다음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도 궁금한 거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아는 거 있어서는 답변을 다 달아드리고 있고요. 만약 모른다 하더라도 입시와 관련된 거는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알아본 다음에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바본가?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바로 숭실대학교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2025학년 전형에 맞춰서 말씀드릴 건데요. 대학교가 입결에 대한 부분을 좀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서 이번 시즌에 어떻게 지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고고! 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인데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깔끔하게 교과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학생들에 대한 서류에 대한 정성평가는 안 하고요. 뭘로 계산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진짜 정량평가하는 겁니다.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변수가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류가 나쁘고 우리 아이가 전공학업을 안 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학교가 볼 수 있는 건 정말 점수, 환산 점수 하나만 딱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줄 세워가지고 잘라낸 다음에 최저 집어넣어갖고 그냥 선발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교과 성적을 보는 데 있어서 문과 계열과 자연 계열로 나눠져 있고요. 문과 계열 같은 경우는 주요 과목에 대한 부분에 전 과목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학에 대한 부분이 빠지고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사회 계열이 빠진다. 그러니까 주요 과목 중심으로 해갖고 전체 과목에 대해서 등급을 계산해서 환산 점수화 시켜갖고 뽑는데요. 이번 시즌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최저입니다. 일단은 숭실대학교는 교과를 뽑는 데 있어서 가중치가 있는데 솔직히 경상계열이야 당연히 수학을 많이 보니까 수학에 대한 비중이 높겠죠. 그런데 솔직히 이 가중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환산 점수를 그냥 구했을 때 우리 아이가 숭실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점수대가 형성되는지 그거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학을 잘하는 아이면 경상계열을 지원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만약 이제 공대를 가는 친구들이라면은 자연계열로 넣었을 때 수학에 대한 점수가 좋으면 그만큼 비중을 가져가기 때문에 좋은데, 보시면 최저 라인 중에 보셔야 되는 게 어디냐면 바로 인문입니다. 자연 같은 경우 2개 합 5예요. 그리고 탐구는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에도 2합 5였어요. 그러니까 2개 합이 2, 3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봐야 되는 건 누구냐면 바로 인문계입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 보시면 2합 5예요. 그러니까 인문계의 아이들도 2, 3, 5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요. 작년에는 얘네가 뭐였냐면 2, 2, 4였습니다. 그래서 숭실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2, 2, 4라는 게 숭실대학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숭실대학교 대학 레벨에 비해서 최저를 세게 걸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게 걸어놓다 보니까 어떤 충성심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최저를 못 맞춰오는 이런 케이스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분포 데이터가 좀 넓게 하면서 정말로 뽑아야 될 아이들이 조금 떨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저를 이번 시즌에 조금 완화시킨 게 바로 2, 3, 5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을 가지고 자연계열은 그대로 분석해도 되지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좀 입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바뀔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최저 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번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숭실대학교의 메인 체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SSU 미래인재와 SW 우수자 전형인데, 요 SW 우수자 전형은 사람들이 이거 컴퓨터 잘하는 아이들 뽑는 거 아니야? 이거 특기자 뽑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SSU랑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이들을 선발하는 학과 라인이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SW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숭실대학교는 되게 셉니다.
왜 그러냐면 숭실대학교 컴퓨터나 인공지능은 알아줍니다. 교수님들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교수진도 되게 튼튼하게 잘 돼 있고요. 이런 쪽 컴퓨터 IT 쪽으로는 숭실대학교가 생각보다 되게 높은 수준에 대한 입결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선발하고 있고 그만큼 대학교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건국대학교랑 숭실대학교 붙은 아이들 중에 숭실대학교를 선택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희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고요. 아이들을 선발하는 라인은 똑같습니다. 서류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면접을 집어넣는데 면접에 대한 비중이 50%로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세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 준비도 잘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숭실대학교에 대한 기준선을 다시 이제 봐야겠지만 솔직히 숭실대학교는 면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1단계에서 서류평가에서 받은 점수를 면접으로 솔직히 뒤집어진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컨쇼에서 아이들을 숭실대학교로 보내다 보면 면접 때문에 뒤집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입결에 대해서 분석하고 넣었을 때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느 정도 점수대와 서류를 구성한 아이들이 합격선을 형성을 하고 조금 부족한 아이가 면접을 통해서 뒤집고 들어간다는 걸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서류 기반 면접에 대한 이 퍼센테이지를 50%까지 조금 더 세게 간다라는 건 면접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는 아직도 면접에 대한 비중은 높여놨지만 면접보다는 서류와 성적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챙겨야 되는 학교가 저는 숭실대학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학교장 추천과 학생부 종합전형 SSU 이 부분에 대한 입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숭실대학교가 입결을 경희대처럼 좀 발표한 데이터들이 좀 나와서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국어국문과나 영어영문과 그리고 행정, 정치, 언론, 경제 이런 학과를 조금 추스려서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은 합격선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냐면 2등급대 초중반 사이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학과들마다 솔직히 좀 등급에 대한 부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숭실대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한 2등급대 초반에서 2등급대 중반 요 라인으로 좀 형성되는 게 평균점이고요. 거기서 약간 뒤로 빠지는 데이터들이 있기는 한데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등급대에 대한 부분이 2등급대 초반 정도 라인으로 구성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뒤로 빠지는 데이터들이 좀 있는 요런 형성이었는데 요 데이터는요 최저가 둘둘 사였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솔직히 숭실대학교랑 국민대학교는 대학 레벨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만 분석해보면 국민대학교가 숭실대학교보다 입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었었거든요. 그 이유가 최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숭실대학교는 최저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하는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등급이 돼서 넣었는데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결에 대한 부분이 약간 뒤로 더 빠지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가 이제는 신뢰성이 좀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라인에서 평균점이 약간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뒤로 빠지는 데이터도 올라가고 요번에는 70컷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대학교 입결 보실 때 70컷을 보시면 안 되고 평균 컷만 보고 넣어야 되는데 이 평균 컷이 조금 뒤로 빠지는 데이터일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보다 약간 앞쪽으로 붙을 것 같고 누구랑 좀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냐면 국민대학교 입결이 있죠. 국민대학교 입결이랑 비교하면서 데이터 분포대를 좀 만들어내면은 예측 데이터를 좀 만들기가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학과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치외교가 작년에 평균점이 2.93이에요. 2.93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뒤로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충원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간 단계에서 아이들이 좀 빠져나가는 데이터들이 형성된 것도 있고 저렇게 이번 시즌에 무너졌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시즌에는 정치외교는 입결이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2등급 때 초반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외교는 점수대가 조금 형성되는 아이들이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분포하는 데이터를 잠깐 보면은요. 분포 데이터를 봤을 때는 보시면은 2등급과 3등급 사이로 지금 합격하는 아이들 분포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지원하는 아이들이 저는 솔직히 이 뒤에 찍혀있는 데이터는 뭐지? 이거 학종이고, 그러니까 학종이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교과 전형이란 말이에요. 교과 전형인데 4등급, 5등급, 6등급 쟤네들 왜 지원했지? 뭐야 쟤넨? 왜 카드를 저렇게 버렸지? 저런 데이터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바본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런데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이게 뭐야? 그잖아요. 그래서 요 2등급 선이 있죠. 요 선에 위아래 살짝 걸쳐야 돼요, 다. 이번 시즌은. 그래서 2등급 요 선 안에 딱 요렇게 걸쳐 들어가갖고 한 1.9부터 한 2.3 요 사이로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안정권을 형성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좀 뒤로 이렇게 빠지는 데이터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224에서 그래요. 근데 이번에 235가 되면서 저 데이터가 앞으로 다 붙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좀 지원할 때 좀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요 앞에 있는 아이들 지금 언론 홍보 요 앞에 있는 아이들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최저 못 맞춰온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데이터가 뒤로 약간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최저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 못한 아이들이 있지만 이번 시즌에는 최저가 생각보다 2, 3호로 형성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점점 있는 아이들 있죠. 쟤네들이 다 앞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 초중반, 그러니까 초중반은 나와야지 해볼만 한데 2등급 때 초반 정도 나와야지 평균 컷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좀 보면서 라인을 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2, 3, 5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인문계는 어떠한 입결을 좀 움직이는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자, 자연계 같은 경우는 뭐 물리학과나 그리고 알다시피 의생명이 좀 인기학과고요. 교과 라인으로도 보시면은 1.17, 1.8, 요 라인이 조금 인기학과고,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에서 또 인기학과는 어디냐면 화공이 좀 인기학과 성격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나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1.8, 이 정도는 나와야지 합격선, 그러니까 2등급 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연계는 최저에 대한 반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기준선을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가 형성될 수 있는 거고, 컴퓨터나 지금 의생명 같은 경우는 이 충원에 대한 부분도 보통 60%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도 점수 데이터가 크게 흔들리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결에 대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네, 조금 앞쪽으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번 시즌에 누구 거냐면 아마 다음 시즌에 인문계 아이들도 데이터가 이렇게 형성될 확률이 있어요. 밑에다가 받치는데 2등급 때 1등급 때 후반부터 좀 받치고 내려오는 이런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요 2등급 때 저 선 안에서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 야 4등급 아이들이 들어갔단 말이야 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보편적인 데이터는 아니고요. 두 가지죠. 구멍이 난 겁니다. 구멍이 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신소재공학과에 최저를 못 맞춰온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고, 최저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로 이동하는 아이들이 많아져갖고, 지금 보시면은 얘네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요거 깨끗이 다시 볼게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이거는 솔직히 운빨인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운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요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 얘네. 보시면 얘네들이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바람에 요 뒤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붙은 거란 말이에요. 쟤네들이 누구냐면 최저를 못 그러니까 못 맞춘 거야. 최저를 못 맞추고 여기부터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최저를 못 맞춘 아이도 있지만 다른 학교로 빠져나간 아이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 아이들이 요 앞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구멍 찾으려면 요렇게 모래시계 찾아야 된다고. 여기가 모래시계인 거예요. 지금 여기가 빠진 거거든. 이해 가시나요? 근데 이거를 찾는다라는 건 불가능하고요. 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을 믿고 이렇게 던지는 건 어때요?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카드 아깝게. 크잖아. 카드가 아까운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등급선까지 뒤로 안 빠지죠. 좋은 학과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SW 같은 경우는 셉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숭실대학교 SSU 그리고 SW 얘네 입결에 대한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보시면은요,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어요. 숭실대학교는 2등급대 아이들이 지원했을 때 합격률을 되게 많이 형성하고요. 3등급대 아이들이 뚫고 들어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 특목고 아이들 선발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국민대보다는 숭실대학교가 특목고 아이들 지원하면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가 2등급이고 여기가 3등급이라면 요 사이 데이터예요. 지금 그죠? 요 사이 데이터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 잘 보시면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아이들의 빨간색이 되게 많이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3등급에서 4등급 사이로도 형성은 되지만 드문드문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 얘기는 3등급 대 아이들보단 2등급 대 중심으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등급 대 아이들보다 수치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숭실대학교는 2등급 대 아이들로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도 2등급과 3등급 사이에 분포대를 보시면 빨간 색깔 라인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죠? 보시면 제가 지금 체크하는 것들이 다 빨간 색깔로 이렇게 움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등급대 라인으로 빠지는데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3등급대 라인에서 4등급대로 빠지는 요 안에서 합격선을 형성하는 학과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자연계로 잠깐 봐드리면 3등급대 아이들이 지금 조금 형성되어 있는 거 빨간색으로 갈게요. 다 지우고 빨간 색깔로 잠깐 보면요. 여기 구성되어 있고 여기 조금 구성되어 있고 여기 구성되어 있고 여기 조금 있고 여기 좀 왕창 있고 여기 조금 있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지금부터 동그라미 친 학과들 중에 하나 물리학과고요. 보시면 하나 신소재고요. 또 하나는 전기, 기계, 전기, 그리고 산업정보 별표, 물리 별표, 그리고 건축 별표, 그리고 IT 융합,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인데요. 보시면 전자정보랑 글로벌 미디어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선발한 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근데 진짜 많이 선발한 곳이 어디냐면 제가 지금 별표 친 곳이에요. 거기 이제 3등급대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선발이 돼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죠? 보세요. 비인기학과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점수대가 좀 부족하다라면 인기학과보다는 비인기학과 쪽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런 데이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문과 같은 경우도 지금 기독교 뺄게요. 기독교는 빼고요. 보시면은 요 3등급 4등급에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러다가 도고동문과에서 요만큼씩 나타나잖아요. 군데군데 프로블문과 뒤쪽에 있고 이게 뭐냐면 외고 국제고 아이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뒷데이터를 보고 일반고 아이들이 지원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고 아이 같은 경우 문과는 2등급에서 3등급 사이로 지원했을 때 합격률을 형성할 수 있어요.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2등급에서 3등급 사이로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만일 3등급이 좀 벗어나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학과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시다시피 전공적 합성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보실 거면 미리미리 보시고 가는 게 고1인 거예요.
이 방송을 고3만 볼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숭실대학교는 2등급대 아이들을 생각보다 많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치적 데이터가 좀 중요해 보여요.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데 좀 빠지는 데이터가 형성되는 걸로 보면은 비인기과들이 조금 더 빠지면서 3등급 아이들이 좀 지원하기 좀 괜찮은 거고, 옆에 보시면 특목고 아이들을 좀 선발하는 데이터들도 보여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 같은 경우 요 뒤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도 살짝 보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전국자사나 이런 아이들이 오는 데는 아니고 특목고 아이들도 3등급에서 4등급대 요 정도는 형성되는 아이들, 전국자사나 과고 아이들이 오는 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요런 것들. 그런데 보시면 어문계열은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뒤로 되게 많이 형성되는 건 외고나 국제고 아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호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뭐 자사고 아이들, 그러니까 국민대보다는 숭실대학교가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숭실대학교를 분석할 때 보통 국민대학교랑 비교하면서 분석을 많이 해드리는데 일단은 등급을 형성을 한다라면 2등급대 아이들이 지원했을 때 합격률을 형성할 때 점수가 크게 밀리진 않고 3등급대 아이들은 학과를 좀 잘 찾을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특목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숭실대학교는 특목고를 좀 땡기는 학교다 보니까 한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약간 등급이 뒤로 많이 무너졌다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학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서 라인을 구성하는 건데요.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교과에 대한 성적을 보면은 2등급대 라인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 평균 라인 컷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2등급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3등급대 형성되는 학과들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형성되는 부분인데 이걸 보편적 데이터로 무조건 믿고 갈 수는 없지만 2등급에서 3등급 때까지 요 사이로 지원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숭실대학교는 지원할 수 있는 라인이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숭실대학교 입결을 중심으로 일단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과 학종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전략과 어떤 라인에 대해서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대학교로 또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